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메이커 보드 같이 해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라니.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에듀메이커 보드 초보는 벗어났나요? 그럴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은 이제 기초 강의에서 배울 마지막 부품인 서버 모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DC 모터를 이용한 선풍기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첫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네요. 그럼 다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지금부터 서버 모터를 기판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버 모터와 같이 들어있는 이 날개를 들어서 이 홈에 맞추어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걸 끼워야 이제 서버 모터가 돌아가는 각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연결된 케이블 끝을 보시면 지금까지의 점퍼 케이블과는 다릅니다. 점퍼 케이블은 뾰족한 부분을 꽂았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 꽂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판의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서버 1, 2, 3 서버 모터 움직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실은요, 순서가 있습니다. 검정, 빨강, 노랑. 확인하셨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터의 케이블 색깔을 한번 보세요. 어디가 검정일까요? 네.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검정, 빨강, 노랑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색깔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갈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검정입니다. 그러면 검정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여기 꽂아 볼 텐데요. 우리는 서버 1에 쭉 꽂아줍니다. 네, 이렇게 꽂아주면 서버 모터가 일단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 건전지도 반드시 모터가 작동하는데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전 DC 모터를 구동할 때 이미 장착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DC 모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전지 전원을 ON을 시켜서 LED를 점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연결이 됐는데요. 이번엔 점퍼 케이블을 이용해서 디지털 핀과 서버 모터 핀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번 서버 모터는 디지털 11번 핀을 사용하겠습니다. 디지털 11번 핀은 여기서부터 8, 9, 10, 11. 저도 항상 하지만 이 핀 구멍과 옆에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디지털 11번 핀과 서버 모터 부분 여기 있습니다. 서버 모터 1, 아까 저희가 1에 연결했기 때문에 서버 모터 1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엔트리 블록으로 서버 모터를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 모터의 회로 구성이 끝났으므로 엔트리를 이용해서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DC 모터를 작동시켰던 이 블럭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1, 2번 키만 가지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서버 모터와 DC 모터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서버 모터는 각도를 조정할 수 있었는데요. 그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블럭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열어보시면 여기 맨 마지막에 디지털 핀의 서버 모터를 10의 각도로 정하기가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오는데요. 우리는 서버 모터를 이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11번 핀, 디지털 11번 핀을 서버 모터와 연결했습니다. 그렇죠? 디지털 11번으로 바꾸고 1번 키를 눌렀을 때 11번 핀에 신호를 주고요. 서버 모터를 그때 우리는 90도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눈에 확 띄겠죠. 90도가 돌아가니까. 그리고 2번을 눌렀을 때는 디지털 11번 핀에 역시 신호를 주고 이번엔
더 큰 각도인 180도만큼 움직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90도만큼 180도만큼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하기를 누르고요. 키보드 1번을 눌러보겠습니다. 180도만큼 90도만큼 움직였나요? 다시 이번엔 2번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서버 모터가 180도만큼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각도만큼 서버 모터를 이용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이런 선풍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선풍기가 켜지고 미풍, 약풍, 강풍 3단계 바람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풍기의 동작 원리를 우리가 에듀메이커 보드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에듀메이커 보드의 스위치와 DC 모터를 이용해서 선풍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선풍기의 회로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C 모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결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전지 전원이 잘 들어오지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점퍼 케이블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1번을 지금 우리가 움직일 텐데요. 이번에는 디지털 11번 핀을 찾아보겠습니다. 8, 9, 10, 11 디지털 11번 핀과 모터 1의 정방향을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모터를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를 연결해 볼 텐데요. 디지털 3번 핀 0, 1, 2, 3 디지털 3번 핀과 스위치 1번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 버튼으로 사용할 스위치죠. 이번에는 디지털 0, 1, 2 2번과 2번 핀과 스위치 2번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풍기의 회로 구성을 마쳤습니다. 이제 엔트리로 가서 선풍기 알고리즘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블럭을 조립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설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변수인데요. 우리가 선풍기 스위치를 눌러서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 값을 받는 바람 세기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오셔서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변수의 이름은 바람 세기라고 하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변수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람 세기가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바람 세기 변수는 두 개의 스위치에 의해서 변수 값이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연결했던 스위치가 총 두 가지 종류인데요. 스위치 1번은 바람 세기를 증가하는 것, 그 다음 스위치 2번은 바람 세기를 감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스위치를 누를 때는 이 바람 세기 값이 증가해야겠죠. 그 다음 2번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바람 세기 값이 감소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또 블록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블록으로 오셔서 기존에 있는 블록을 삭제하고요. 자, 먼저 우리는 바람 세기를 증가하는 블록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이 바람 세기의 10만큼 더하기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스위치를 한번 누를 때마다 바람 세기를 1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풍, 약풍, 강풍 총 3단계의 바람 세기를 구현을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스위치를 3번 눌러서 바람 세기가 3단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를 한 번 더 눌렀을 때 바람 세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 바람 세기를 4단계, 5단계, 6단계로 넘겨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3단계가 가장 센 바람으로 설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3번 이상 눌렀을 때, 다시 말해서 스위치 값이 3보다 클 때 어떻게 될지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흐름 블럭에서 다시 한번 조건 블럭을 가져올 거예요. 자, 만일 참이라면 블럭을 가지고 와서요. 자, 바람 세기 값이 3보다 커졌을 때 어떻게 할지 한번 여기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자료로 오셔서 바람 세기 값을 가지고 오고요. 판단 블럭으로 가서 서로 비교하는 이 블럭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크다가 있는 블럭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바람 세기 값이 3보다 클 때 값을 그대로 참 자리에 집어넣고요. 자, 그러면 자, 만일 바람 세기 값이 3보다 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 세기 값이 3보다 커져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3으로 고정시켜야겠죠. 그래서 이곳에는 바람 세기를 10으로 정하기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넣고 바람 세기를 3으로 정하게 3으로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 블럭들은 바람 세기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반대로 바람 세기를 감소하는 역할을 하는 블럭 어떻게 만들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지금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되 자, 감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람 세기에서 1만큼 더하는 게 아니라 1만큼 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엔트리에서 따로 빼기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빼기 1만큼 이렇게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바람 세기 값이 이번에 1만큼 계속 줄어들다 보면 결국 0으로 가겠죠. 그러면 0보다 작은 값, 다시 말해서 3번 이상 감소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바람 세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정지를 한 상태인데 더 이상 어떻게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한번 정지했을 때, 다시 말해서 바람 세기 값이 0이 되었으면 그대로 바람 세기 값을 0으로 고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 세기 값이 0보다 지금 현재 크다죠. 얘를 다시 클릭해주면 작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람 세기 값이 0보다 작다면 이제 어떻게 하나요? 바람 세기를 0으로 정하기,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람 세기를 증가하고 감소하는 블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블럭들을 어디에 우리가 또 연결시켜 줘야 하나요? 바람 세기 증가하는 건 스위치 1번, 바람 세기 감소하는 건 스위치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블록들을 이제 스위치와 한번 연결해 볼 텐데요. 우리 아까 회로 구성에서 스위치 1번은 디지털 3번 핀에, 스위치 2번은 디지털 2번 핀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조립을 해 볼 텐데요.
자, 만일 참이라면 블록을 하나 더 가지고 와서, 만약 스위치 1번이 디지털 3번 핀이었죠. 네, 디지털 핀 센서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디지털 3번 센서 값이라면, 다시 말해서 스위치 1번이라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바람 세기를 증가하는 블록으로 이렇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감소하기는 또 어떻게 되나요? 자, 흐름에서 다시 만일 참이라면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참이라면, 네, 참이라면 이때 디지털 2번 센서 값이 있겠죠. 스위치 2번은 디지털 2번 센서와 연결했습니다. 이때 감소하세요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그대로 조립을 두 개를 연결해 주면요, 모터가 원활하게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동작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격을 줄 때는 잠시 기다리는 블록을 사용할 텐데요. 2초 기다리기. 사실 근데 2초는 너무 오래돼서 1초 미만으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0.2초 기다리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람 세기를 증가하고 감소시키는 블록이 완성됐는데요. 이 상태를 그대로 붙여서 시작하기를 누르면 반응이 없을 거예요. 뭐 이제 우리가 에듀메이커 보드 4번째 정도 여러분 배우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이 컴퓨터가 굉장히 빠르게 이 명령 블록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만 있어서는 우리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수행을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이용했었냐면은 흐름 블록에 계속 반복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에듀메이커 보드를 켜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 명령을 수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 반복하기 안에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이 상태로 실제로 에듀메이커 보드를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실행 버튼을 누르고요.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바람 세기 변수가 실제로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하기를 눌러서 1번 스위치, 네, 이렇게 1번 스위치에 따라서 증가를 했죠. 바람 세기가 3이 되었을 때 제가 계속해서 1번 스위치를 더 눌러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잘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 이제 감소하기 버튼 스위치 2번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잘 감소했고요. 0에서 더 눌러도 더 이상 숫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풍기 바람 3단계를 구현할 준비가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이 스위치와 모터가 실제로 연결되는 블럭만 더 만들어 준다면 선풍기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터의 세기와 모터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터의 움직임과 관련된 블럭을 우리가 조립을 해야 합니다. 자, 모터는 우리가 디지털 몇 번 핀에 연결을 했었죠? 네, 11번 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디지털 핀을 255로 정하기를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디지털 핀을 켜고 끄는 것까지는 우리가 스위치에서 했었는데, 스위치와 LED에서 했었죠. 갑자기 255라는 값은 어디서 튀어나오는 것일까요? 이 값은 이제 0부터 255까지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값이 255, 가장 작은 값이 0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DC 모터가 가장 빠르게 도는 값이 255고요. 멈춰있는 값이 0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11번 핀, 지금 모터와 연결시켰던 디지털 11번 핀의 값을 255로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모터를 가장 빨리 돌리게 됐죠? 네, 맞습니다. 바로 바람 세기가 3일 때, 강풍일 때죠. 그러면 바람 세기가 3일 때 가장 모터를 빠르게 돌린다. 이걸 어떻게 블럭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역시 여기서도 만일 참이라면 바람 세기 값이 몇일 때죠? 네. 바람 세기 값이 이번에는 3일 때, 바람 세기 값이 3일 때 우리는 모터를 가장 빠르게 돌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강풍이죠. 2단계, 1단계 바람도 우리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네. 강풍, 약풍, 미풍, 정지, 총 4가지 블럭이 필요하겠죠. 자, 가장 아래쪽이 지금 가장 센 값인 강풍. 그러면 이번에 바람 세기 값이 2단계일 때 모터의 회전을 아까 255의 약 절반 값 127로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람 세기 값이 1단계 미풍일 때는 2단계의 절반 정도가 되는 64를 입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람 세기를 0으로 잡으면 우리가 이제 디지털 핀 값을 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우리가 모터의 회전까지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블럭들을 이제 모두 한번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왔네요. 자, 이 모터의 움직임도 여러분 역시나 이 엔트리가 실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계속 반복하기 안으로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각 동작들 사이에 약간의 약간의 간격이 있어야 좀 원활하게 우리 눈으로 이 동작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아까 스위치와 모터 사이에도 약간의 시간을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서도 0.2초. 자, 그럼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에듀메이커 보드에서 동작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에듀메이커 보드가 연결되어 있고요. 전지 연결을 하고 스위치 1번 스위치를 눌러 볼게요. 1단, 2단, 3단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단씩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듀메이커 보드 가치예요. 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만 남았네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잘 복습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지만 어려운 프로젝트를 2개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